31번을 보니까 처분에 대해서 물어봤죠? 우리가 계속 소송 대상인 처분을 물어보는데 어떤 국가기관행위가 처분이냐는 이제 그것이 강제성 있는 행위냐, 즉 공권력 행사냐, 공권력 행사이고 그 어떤 조치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뭔가 변동, 효과를 미치는 행위래야 이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야. 응? 네.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 주는 행위. 그러면 1번 이거 예전에도 나왔다. 1번에 둘이 들어갔는데 두 가지를 물어보죠. 하나는 뭐야? 변상금 부과 조치가 처분이냐? 일단 변상금 부과하는 건 변상금 내라 하는 거지. 국가 재산을 국가 땅 같은 걸 지 멋대로 무단으로 점거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적발해가지고 법이 정한 변상금 내 하고 부과하는 거 공권력 행사인데다 상대방한테 의무 부과하는 조치라고 처분. 응? 처분. 근데 첫째 끝에 무슨 단어 떴어요? 일반 재산 떴지? 일반 재산 나오면 이건 다 사법상 계약 맺는 거야. 응? 사유재산과 똑같은 취급을 하는 게 일반 재산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됐지만 국가 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누잖아. 행정재산과 관련된 조치는 다 공권력 행사인 거고 행정법상의 조치고 일반 재산과 관계된 건 사법상의 행위다. 일단 100%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로 풀면 다 풀려. 응?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1번 2번은 이거 공부한 거다. 대집행하는데 계고장을 여러 번 보냈대. 알죠? 그 맨 처음에 계고장 1차 계고만 뭐 철거해라고 의무를 다시 부과한 셈이고 2차, 3차 반복적으로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 그냥 철거할 날짜만 연기해준다. 날짜 연기만 해주는 거지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는 건 없다 해서 처분 아니라 그랬지? 나오잖아 또 반복적으로. 그러면 2번 틀렸잖아. 응? 첫째 줄 2차, 3차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는 처분이 아니다. 여기도 두 개씩 물어봤네. 일단 첫째 거 맞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거부 처분이 있은 후 하는 거를 하면 맨 처음에 국민이 뭐 해달라고 신청을 했나 봐. 근데 행정기관이 거부했나 봐. 거부 처분. 그지? 그랬다가 뭐야?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또 신청이 또 들어왔대. 국민이 거부 처분 받고 또 똑같은 신청을 했더니 행정기관이 또 어떻게 돼? 다시 거부했대. 이거는 요 거부는 앞에 신청에 대한 거부고 요 거부는 다시 신청한 데 거부로서 이것도 거부 처분. 응? 새로운 거부 처분한 거로 본다. 따라서 두 번째 줄 이거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본다. 맞는 거예요. 응? 근데 요것하고 비스름한데 여러분이 구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하자면 이겁니다. 자, 맨 처음에 국민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행정기관이 거부 처분을 했어요. 근데 국민이 다시 신청 안 했어요. 다시 신청 안 했는데 행정기관이 새로운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했어요. 다시 거부. 응? 자, 위에 거랑 다른 거죠. 여기는 국민이 여기 다시 신청한 게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본다는 거잖아. 근데 요거는 상대방한테 거부 처분한 건 이거 하나만 있는 거고 이거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한 건 뭐 상대방한테 새롭게 불이익 준 건 없다는 거야. 그냥. 응? 그래서 이거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다. 응? 이건 처분이 아니에요. 이것만 처분인 거지. 응? 이것만 처분인 거고 신청도 안 했는데 행정기관이 새로운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한 거는 앞서한 거부가 뭐 문제 없다 그래서 그 유지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건 새로운 거부 처분, 이건 처분 아니다.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이 거부한 건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응? 아무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고. 네. 자, 그다음에 3번. 이거 다 공부한 거 나왔네. 3번. 부관 중에 행정의 부관 중에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부관의 종류는 딱 하나. 부담만 그렇다. 응? 나머지 뭐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 나머지들은 다 주된 행위하고 합쳐서 소송해야지 따로 떼서 소송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부담만은 독립하여 소송 대상이 된다. 이거 아는 거지? 네, 맞아요. 4번 아까 나왔다. 첫째 끝에 군의관이 신체 등급 판정하는 것 이게 최종적인 병역 의무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군의관이 병역 의무 결정하는데 자료만 제공하는 자료로서 쓰이는 것이지 병역 의무를 결정하는 행위는 아니니까 처분 아니고 반대로 써놨지. 처분이다 X. 반면에 두 번째 줄 끝에 장애 등급을 결정하는 거 있지. 장애 등급 결정은 이 등급 결정으로 이 장애 입은 자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어떤 치료를 받고 돈을 받는지 이 결정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응? 그래서 장애 등급 결정은 처분. 반대로 써놔서 4번이다. 제일 많이 이제 소송 대상을 제일 많이 물어봤네 지금까지 보면. 그다음에 32번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라 이거죠. 응? 역시도 비슷한 유형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사실행위라는 게 들어있긴 하지만 이 문제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처분이냐 아니냐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러면 기억은 그러면 처분에 여러분들 척에 거기다가 써놓으면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이 되려면 권력적인 사실행위여야 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인 사실행위만 이것만 처분이 돼요. 요 요소 때문에. 응? 그다음에 국민에게 강제성 없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여러분들 쉽게 제일 잘 아는 예를 만들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는 국민한테 뭐 권고하고 이런 거 있잖아. 권고, 요청, 응? 권고행위. 네. 이거 강제 아니잖아.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권고하고 뭐 협조 요청하는 행위를 행정지도라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묶어 말하지. 그래서 아까 공부한 것 중에 뭐 있었어? 저 건물에 위법 건물이니까 전기 전화 좀 끊어달라고 뭐 전기 전화회사에 요청하는 행위. 권고지. 이런 게 비권력 법적 성격으로 말하면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라 그래. 뭐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거 아니잖아. 응? 그렇다면 기억은 뭐겠어? 교도소장이 편지를 검열하는 행위는 강제적인 행위입니다. 권력적인 사실행위야. 응? 편지 보는 거 권력적 사실행위에서 처분성 인정. 응? 그 다음에 니은은 구청장이 사회복지단체 감사하고 이거 잘못했다 시정해라 지시하고 그 시정 지시, 그지? 이것도 시정 지시라고 했는데 안 따르면 어떻게 될까? 시정 지시 안 따르면 이거 불이익 조치 나가게 돼 있어요. 법에 따르면 이것도 강제성 있는 거다. 응? 권력적인 행위 처분. 3개 물었네. 디귿은 뭐야? 여러분 거기 국립공원 지정 처분 나오지? 첫째 줄에 디귿에 이게 처분이에요. 왜 처분이냐면 이 국립공원 지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여기가 국립공원이다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결정으로 이 국립공원 안에 땅 갖고 있는 사람 자기 땅 개발 못하게 되고 막 웃기는 거죠. 재산권 행사. 국립공원 인근에 있는 요 땅 갖고 있는 사람도 국립공원에 그 해를 끼치는 그런 개발행위 못하도록 또 제한받아요. 의무 부여돼. 그래서 국립공원 지정 처분은 국립공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경계도 이미 결정한 것이고 거기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에 인해서 거기에 있는 안에 있는 토지나 그 부근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뭔가 재산권 행사 제한하는 효과를 바로 발생해서 이건 처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 지정 처분에서 이미 경계가 다 결정이 된 건데 다만 이제 그래서 그 첫째 끝에 뭐야? 그 경계를 측량하고 표지판을 설치한다 그러지? 이건 이미 결정돼 있는 걸 다만 이제 측량을 해서 여기다 여기서부터 국립공원입니다. 뭐 이렇게 표지판 세우고 이건 이미 결정 난 걸 다시 그냥 뭐랄까 확인차 측량해서 표지판 세우는 이게 비권력적인 사실이에요. 응? 경계를 측량하고 표지판 세우는 행위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응? 국립공원 지정 처분만이 공권력 행사로서 이건 사실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법적인 행위예요. 국립공원 지정 처분은 권력적인 법적 행위로서 처분이고 물어보는 건 경계를 측량하고 표시하는 행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런 비권력적 사실행위라서 처분이 될 수가 없어. 응? 기억 니은만 답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제 대충 뭔가
반복적인 게 한두 개씩 나오니까. 자, 아는 것도 있고. 자, 33번 행정소송 전반을 물어봤네. 틀린 거. 아까 나왔던 거 용어 나왔다. 말만 길어. 그죠? 어디가 눈에 띄죠? 둘째 줄 끝에. 그죠? 건축협의 취소. 그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우리 건물 지려고 하는데 뭐 해달라 협의했다가 취소하는 행위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그 취소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인정된 거예요. 자, 그래서 건축협의 취소 처분이다. 이게 외워야 될 대상이고, 2번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소송할 때 법이 정한 소송 기간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야. 응?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지. 제소 기간 규정을 보면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안날이 언제냐? 처분이 있다는 걸 안날이 언제냐에 대해서 판례는 안날이란 실제로 안날을 말해요. 이거를 안날은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안날이다 하는 게 판례예요. 자기한테 어떤 영업정지 처분이 행해졌다는 걸 현실적으로 안날, 그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해야 된다. 이런 뜻이래. 응? 자, 요건데 문제는 이거야. 여기 지금 나왔듯이 자, 거기 보면 이게 나오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 공고 방식으로 처분한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법 집행 조치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의 조치인데 다 개개인들에게 다 문서로 통보해서, 이거는 곤란한 일이잖아. 전 국민에게 다 문서로 통보? 그냥 공고, 그지? 예, 이 방식으로 한다. 이 방식으로 할 때는 그러면 이때는 이 소송하려면 이거 위법이다. 이거 누군가가 소송을 하려면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했는데, 이때 안날은 언제를 안날로 잡느냐 이거야. 이 고시공부 방식으로 해결진 처분이 있다는 걸 안날은 언제로 잡느냐.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안날 그러면 고시공고가 된 거를 안 날이 전 국민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다 막 누구 똑같은 조치 누구는 소송하고 누구는 못하게 되고, 그지? 이거 획일적으로 정해야 된다. 응? 왜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획일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하죠. 누군가가 이 공고된 내용을 받든 안 받든 공고된 지 10일 지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하거든? 그와 똑같이 이거 안날도 실제로 누가 받는지 안 받는지 따지지 않고 어느 때부터 다 알았다고 보고 그때부터 90일 안에 누구든지 소송해야 된다.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때 안날은 현실적으로 안날로 안 봐요. 이게 고시 공고가 효력이 발생하는 날. 고시 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 하는 날을 이날을 안날로 취급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러면 소송 이거 고시공고 방식으로 처분된 거에 대해서 이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하려면 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돼. 누구든지. 응? 그래서 자, 그러면 딱 질문에 뭐 나왔어? 여러분들 그 첫째 줄에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서 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앞에 거 잘라먹고 내기도 해요.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한다. 이거 빼고 내기도 해요. 빼고 내도 고시 공고 방식으로 처분하는 건 특별한 말이 없는 한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한 걸 이미 내포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친절하게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써줬어. 확실해지는데 그게 없더라도 고시 공고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출발이 되더라도 이건 불특정 다수인 대상이다. 응? 알고? 이럴 때는 안날을 언제로 보느냐 묻는 거야. 안날 언제야? 응? 첫째 줄 맞게 썼나요? 셋째 줄. 그 수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이거 안 따지고 고시 공고가 된 효력을 발생하는 날 모든 사람 다 똑같이 알았다고 간주. 그날부터 누구든지 90일. 그래서 마지막 줄 셋째 줄 고시 공고가 효력 발생한 날 이게 키워드죠. 고시 공고가 효력 발생한 날을 안날로 봐야 한다. 응?
안날의 의미. 응? 이거 아닌 거는 다 누구한테 하는 거야? 특정 개인에게 하니까 그 특정 개인이 현실적으로 안날 그때부터 90일을 이내 소송하면 되는 거로 본 거야. 응? 이게 특정인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고시 공부 방식은 다르게 본다. 자, 2번 꼭 알아둬야 되고. 그다음에 3번은 이제 이것도 소송 기간 따지는 건데 피고를 바꾼대요. 국민이 행정소송 제기, 취소송 제기, 행정소송 제기해놨대. A를 피고로 소송했다가 나 B를 상대로 소송할래요 하고 피고를 바꾸는 경우, 그지? 네. 그래서 일단 소송이 제기되고 난 후에 피고를 경정 바꾼다는 얘기예요. 응? 피고를 바꾸는 경우 소송기간 지켰느냐 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처음에 제기한 소송, 응?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응? 피고 경정한 때 X, 당초 소송이 제기된 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3번이 네. 그래서 하여튼 글쎄 이게 또 다른 유형에서도 나올 테니까 그때가 설명하기라고. 그 피고를 바꿀 때는 피고를 바꾼 때를 기준으로 90일 이내 이게 피고를 바꾸는 거냐 이걸 따지지 않고 맨 처음에 취소송이 제기된 거 그게 90일 이내 처음에 취소송이 제기된 게 90일 이내에 제기됐었냐 이걸 따지고 그러면 처음에 취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됐다면 피고 바꾸는 거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2심, 4심, 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 경정과 상관없이 처음에 소송이 제기될 때를 그 90일 이내에 처음에 처분이 있으면 안 나와도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걸 따지는 거다. 응? 피고 경정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자 4번도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뭐 나왔지? 조합 설립 인가 처분 나왔지? 이미 확인 하면 이거 특허죠? 근데 이것도 그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마지막 제일 최종적인 거고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전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게 최종 처분이고 이 앞에 뭐가 있대? 조합 설립 말 길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 응? 아씨 말도 길어.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나 줄여 말할게. 추진위원회 조합을 설립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행정위원이 승인해주는 처분이 먼저 있었다는 거지, 그지? 그러고 나서 이제 후속 조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구별하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인가라고 했지만 이건 학문상의 특허라고 본다 그랬고 요거는 조합 설립 추진회를 구성하는 걸 승인해 주세요 하고 행정위원회 신청해서 행정위원이 승인한 거 이건 학문상 인가예요. 이건 인가. 자 그런데 지금 어디에 하자가 있대? 이 승인해줘. 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는 행정조치에 여기에 하자가 있었대. 그런데 자 논리 봐. 여기 하자가 있었는데 이 뒷단계에 안 나갔어. 최종 조합설립 인가까지 안 갔어. 그러면 이 구성 승인 처분을 갖고 행정소송으로 싸우면 돼. 응? 근데 이게 하자가 있었지만 이미 이 뒷단계 최종 조치까지 나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 하자 있어도 이걸 갖고 싸우면 안 돼 이제. 최종 처분을 갖고 싸우래. 그러면서 이거 취소해달라고 싸우래. 그러면서 왜 이거 취소해달라고 그래? 이건 여기에 이거 하자가 있었는데 승인해 줬으니까 이거 취소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 자, 봐. 결국은 최종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나왔잖아. 응?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참 보자. 첫째 줄에 이 구성 승인 처분을 맨 처음에 요 뒷단계 나오기 전에 이거 갖고 먼저 소송을 냈네. 이거 나오기 전이면 이거 갖고 소송하면 돼. 이거 나오기 전에 이거 갖고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최종 처분이 나왔대. 조합설립 인가 처분.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싸우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미 조합은 설립 승인이 와서 조합이 만들어질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싸워서 취소받는다 해도 조합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조합 설립 승인을 이거 갖고 싸우래요. 응?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되면 앞서 행해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 무효하게라도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없고 최종 처분인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다퉈야 한다는 게 판결입니다. 응?
이런 논리 되게 많아요. 아까도 뭐 있어? 원자력 원자력 발전지식에 적합하다고 부지사전 승인 처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하자 있으면 이거 갖고 싸울 수 있지만 그 뒤에 최종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고 처분이 나와버리면 이제는 이거 갖고 싸우는 건 의미가 없고 이걸 그 최종 처분을 갖고 싸우라. 그런 논리가 다 똑같단 말이야. 응? 뭐 있냐면 아까 공부한 것 중에 아까 뭐 있었지? 폐기물 처리 사업 하려는 사람 있지. 그러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작성해갖고 신청했는데 이거 부적정하다고 통보했대. 이 부적정 통보도 폐기물 처리 사업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처분이야. 응? 근데 요거 단계에서는 요거 갖고 소송하면 되는데 행정소송으로 이미 그렇지. 그 뒤에 거는 뭐 이거는 적정 통보가 나왔고 폐기물 처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부적정 통보는 좀 그렇다. 자, 제3자가 싸울 때는 문제가 되니까 복잡한 논의가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4번 맞고 그 다음에 34번 틀린 거. 자, 1번 어때? 자, 여기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인데 그냥 입주자가 뭘 싸울 수 있는 이익이 없대. 자, 첫째 끝에 사용검사 처분. 응? 사용검사 처분. 자, 입주자가 행정기관이 이 건물 이제 준공검사 내주는 거야. 사용검사 처분이 준공검사. 예전 용어로 준공검사. 응? 허가받은 대로 건물이 다 지어진 거 맞다 하고 이제 준공검사 내주고 이제 이 건물 사용해도 된다. 이게 사용검사 처분이야. 근데 이거 우리 현실에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아파트 입주자였던 입주 예정자 분양받았어. 새로 아파트 졌어. 내가 이제 우리나라는 특이한 게 아파트 다 짓기도 전에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를 신청해서 미리 사나요? 그죠?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래. 우리나라만 특이해. 응? 다른 나라는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보고 산단 말이야. 그지? 우리는 짓기도 전에 이렇게 질 겁니다. 이것만 얘기 듣고 사나. 근데 나중에 이제 입주할 때쯤 돼서 가보거나 막상 입주를 해보니까 여기저기 새고 갈라지고 그죠? 건물 엉터리로 지었단 말이야. 그럴 문제 많이 나오죠 뉴스에도. 새 아파트인데 그것도 무슨 대규모 건설사 뭐 브랜드 아파트라고 하는데도 막 그렇다고 그죠? 예. 이번에 현대 아파트 뭐 광주 붕괴 사고 나서 전 세계적 망신도 당했지만 자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갖고 이제 입주를 했거나 입주할 예정인데 가보니 아파트에 비 새고 물 새고 막 갈라지고 하자가 있어. 그러면 승질나. 어디다 소송 낸 거야? 왜 행정기관이 이렇게 지어진 건물인데도 이거 준공검사, 사용검사 승인 내줬냐? 이거 싸운 거야. 근데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 법원의 판결은 행정위원이 사용검사 승인 내준 거 위법이다. 취소한다. 없던 일로 한다. 그것뿐이죠. 없던 일로 한 거고 그 건물은 덩그러니 있어요. 물 새고 갈라진 건물은 덩그러니 있고 그 건물 오히려 어떻게 될까? 이제 사용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입주해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응? 그 사람은 자기 집은 물 안 샌대. 근간대 없고. 근데 그 사람도 그 건물 사용 못하게 돼요. 안 그래요? 사용검사 승인이 없었던 일이 돼버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물 새고 갈라진 건물이 그대로 있을 뿐 있고 행정기관이 사용검사 승인 내준 것만 없던 일이 될 뿐이고 이 입주나 입주 예정자가 원하는 건 뭔데?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 새로 지어놓든가 이거 하자 보수해 놓든가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준다. 이거 원하는 거잖아. 그건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건설사한테 청구해야지. 그죠? 그럼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싸울 문제지 행정기관을 상대로 사용검사 승인 취소해달라고 해봐야 사용검사 승인 없었던 일로 되는 것일 뿐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어요. 이 입주민들이 오히려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나 불이익을 주는 거지. 자기한테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행정소송으로 싸울 얘기 없다. 응? 그래서 맞아요. 예. 이해됐죠? 응? 그래서 없다. 1번이 답이에요. 응? 그 다음에
2번이지. 자, 법관도 공무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법관이 판사든 뭐 행정 공무원이든 뭐, 자, 공무원 퇴직금 받는 소득, 퇴직금, 뭐 월급, 그 다음에 뭐야, 수당 못 받은 거 있다. 이미 수당 그런 거 월급 못 받은 거 있다. 수당 못 받은 거 있다. 퇴직금 덜 받은 거 있다. 이거 더 달라고 싸우는 거 행정소송. 근데 이거는 공권력 행사 조치를 시정해달라고 싸우는 건 아니고 내가 받을 권리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우는 소송으로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더 달라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자 1번 법관이 미지급 아직 자기 퇴직수당 못 받은 게 있다는 거야. 응? 그럼 이건 목적이 뭐야? 돈을 더 받으려는 거거든? 그럼 난 돈 더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으로 달라고 청구하는 거래. 따라서 무슨 소송? 당사소송. 맞아요. 응? 자, 하여튼 수당입니다. 수당. 응? 공무원이 수당 못 받은 거 있다고 청구하는 거 옛날에 지방 소방공무원, 옛날에 소방공무원들 옛날에 초과 근무하고도 수당 못 받은 거 몇 년 동안 쌓여 있다. 그거 달라고 승소했어요. 그거 달라고 소송하는 거 당사자 소송. 응? 3번 몇 번 나왔다. 다른 거 다 빼고 첫째 줄에 부가가치세, 환급세, 응? 이거 나오면 무슨 소송? 두 가지 계열에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 아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는 거다. 응? 그래서 둘째 끝에 이거는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게 아니고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는 거다. 응? 거의 기계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자, 4번 공부했었죠.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은 여러분들이 공무원 임명하는 행위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거죠. 이건 공법상 계약 맺었다가 너하고 계약 그만 해지하는 의사표시. 공권력 행사다 아니다. 대등한 의사표시다. 공법 관계인데 대등 의사표시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으로 싸워야 되는 거다. 응? 그죠? 많이 했던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거 생소한 것 같지만 다 아는 거야 여러분들. 자 35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소송 피고를 누구로 소송해야 하냐 하나 묻고 있어요. 근데 물음 자체에 힌트가 있죠. 첫째 줄 내부임이라는 힌트가 나옵니다. 자 상급행정청이 내부임을 했대. 하급행정청 네가 좀 처리해라. 아까 배웠죠. 내부임하면 누구 이름으로 원래 처리해야 되는 거야? 상급행정청 이름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여기 문장 보면 누구 이름으로 내보냈대? 하급행정청 이름으로 내보냈죠. Y.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소송하면 걔 이름 쓴 애를 피고로 소송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피고 갖고 골라봐. 여기 두 개. 니은번 피고 적격. 누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되냐 묻는 거야. 그럼 피고는 누구가 와야 돼? Y. 하급행정청. 그럼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Y. 2번 아니면 4번이야. 응? 그 다음에 하나. 소송의 대상. 근데 소송 대상 봐. 여기 뭐 물어보고 있지? 아까 공부한 거. 맨 처음에 당초 처분 100 부과했다. 근데 어떻게 했어?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부과했네. 이식 감액해줬다. 감액 처분했다. 감액 경정 처분 뭐 감액 처분. 응? 자 근데도 나 불만 소송하려고 그런다. 소송 대상 뭐라고? 응? 자 소송 대상은 이거 감액해주는 건 오히려 이익 주는 거야. 다만 이익을 더 감액해줬어야 되는데 좀 적게 줬다는 게 불만이도 어쨌든 이거 갖고 소송하는 건 아니다. 뭐라고 했어? 소송 대상은 감액이 되고 남은 그치?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 소송 대상이. 그러면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은 얼마야? 원래 당초 처분이 100이었는데 20을 감액시키고 했으니까 80을 갖고 소송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소송하려고 그러면 언제까지 소송해야 돼? 소송 제소 기간 90일 이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 언제부터 잡느냐? 이 감액 처분이 있었던 때로부터 잡는 게 아니라 90일을 잡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잡는다 그랬어? 당초 처분이 행해졌던 시점부터 기준을 90일 이내 소송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소 기간은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아까 왜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삼는다? 아니
80도 감액시켜주고 80으로 남겨진 것도 많다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면 그 전에 100이부가 됐을 때부터 싸웠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자, 그럼 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뭐가 소송 대상이야? 감액, 여기 문장에 맨 처음에 당초 처분이 2천만 원 나갔죠. 그랬다가 셋째 줄에 1,000만 원으로 감액했대. 1,000만 원으로 감액했다는 건 뭐 1,000만 원을 감액해주고 1,000만 원이 남아있다는 거잖아. 그럼 소송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1,000만 원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남아있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당초 처분이 언제 있었어? 첫째 줄에 1월 10일 날 있어요. 첫째 끝에 1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90일 안에 남아있는 1,000만 원을 대상으로 취소해달라고 소송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죠? 응. 이해 잘 됐어요? 네,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다가 덧붙이면, 덧붙이면 또 복잡해집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거쳤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건 똑같은데 행정심판을 거쳤다 그러면 소송기간 시작점이 달라져요. 행정심판을 거쳐서 재결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소송기간 90일을 따지게 됩니다. 그거만 차이가 나요. 그 문제도 이따 풀다 보면 나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 사례형 냈어요. 자, 업자 갑은 미성년자에게 술판 사실이 적발. 예. 근데 이게 사실 미성년자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미성년자는 몇 살이에요? 19세. 또 일치됐나? 일치되는 것 같구나. 19세. 응? 자, 하여튼 미성년자에게 술판 사실이 적발,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받음. 응? 근데 이 업자 갑은 행정심판을 청구한대지. 행정심판은 이제 상급기관에게 청구하는 거니까 구청장의 상급기관인 그 광역시래. 이 구청이 광역시 안에 있나 봐. 그러니까 광역시장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제 판정해달라, 취소해달라 청구했나 봐. 그죠? 저거하고 관련 설명으로 1번 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C가 여기다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죠. 행정심판위원회 취소해달라. 그리고 이거 판정 나올 때까지 효력이나 집행 정지시켜달라고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어요. 응? 네, 취소해달라고 청구하고 판정 나오기까지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2번 어때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행정심판위가 조사할 수 있죠?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청구한 국민의 주장이 맞대요. 응? 맞으면 어떻게 하죠? 들어주는 판정하죠? 그러면 어떤 판정할 수 있어? 우리 아까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면 취소 심판 청구에 따르지. 취소 심판은 취소해주는 판정도 할 수 있고 변경시켜주는 판결도 할 수 있어요. 응? 상대방한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판정도 할 수 있고 변경시켜주라고 명령하는 판정도 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청구가 이유 있다. 그러면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되면 당초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던 걸 1개월 정지 처분으로 줄여주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응? 그래서 취소 심판은 취소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고 변경 명령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고 4번은 그냥 단순한 겁니다. 원래 행정심판 청구받으면 판정기관은 청구받은 지 60일 안에 판정 내리게 돼 있어요. 응? 90일이 아니라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그것만 살짝 돼. 90일이 아니라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판정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행정심판은 이렇게 청구받은 지 60일 안에 판정하도록 돼 있고 소송은 언제까지 법원이 소송 들어온 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야 될지 정해놓지 않았어요. 소송은 기간에 정해놓을 수 없는데 행정심판은 60일 안에 판정해야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잘 만들다가 이 뒤에 가서 간단하게 해놨네. 그 다음에 37번은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원칙이 집행부정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거 정지 안 해놓고 재판 진행하면 소송한 사람 나중에 이기더라도 그 판결이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정지 결정을 해주죠. 자, 1번
1번 틀렸네요. 이게 소송이 제기돼도 원칙이 뭐야? 효력이나 집행, 절차 정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 효력도 정지 안 되고 집행도 정지 안 되고 절차도 다 정지되지 않는다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틀어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고 칭하는 거죠. 응? 절차, 효력, 집행 다 정지되지 않습니다. 1번 X. 그 다음에 2번은 그러면 우리가 효력을 정지하는 거, 집행을 정지하는 거,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거, 이거 그냥 편하게 묶어서 몽땅 다 집행정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응? 근데 세부적으로 쪼개면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도 있을 수 있고, 응? 후속 집행을 못하게 정지하는 결정도 있고,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 중에 제일 센 게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왜 제일 세냐? 여러분 봐봐. 만약에 세금 부과를 했어요. 과세처분. 근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금 부과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아직 세금을 안 내고 있는 한 어떻게 해야 돼? 행정기관은 뭘 해야 세금 부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압류해가지고 경매로 팔아서 거기서 돈을 걷어 징수를 해야 세금 부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세금 부과한 거 효력을 멈출 필요가 없어요. 세금 부과하고 효력까지 없다고 일시 멈출 필요는 없고 행정기관에게 후속 재산 압류나 경매하지 마라. 후속 조치만 못하게 막아놔도 상대방 불이익받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후속 조치, 후속 집행이나 절차만 멈춰놓더라도 상대방한테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없으면 굳이 행정조치의 효력을 멈춰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번 뭐야? 효력정지가 켜돼. 효력정지는 그보다 약한 집행이나 절차만 정지해줘도 상대방 뭐 판정 나올 때까지 불이익받지 않는다면, 우려가 없다면 효력정지까지 해주지 말라는 그런 법규정입니다. 그래서 효력정지는 집행이나 절차만 정지해도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막아주는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허용 안 된다. 법규정이고 3번 이것도 집행정지는 정지시켜 놓으면 상대방한테는 이익이 되겠으나 정지를 시켜놓으면 공공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러면 정지시키면 안 된대. 응? 집행정지 못하는 요건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법원이 신청을 받든지 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든지 또는 안 들어주는 결정이 기각결정이에요. 응?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반발할 것이고 집행정지 해달라고 신청했더니 법원이 안 들어주는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원고 측 국민이 반발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법원의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에 승복을 못하면 요 집행정지 문제만 다시 결정해달라고 상급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항고라 그래. 응? 그래서 하급법원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즉시라는 건 며칠 내에 다시 결정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 지문들은 다 행정소송법 규정을 그대로 낸 거네. 그래서 그 다음에 38번 말은 길은 것 같은데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이라고 제목을 달았죠. 그러면 이거 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의 대상 뭐 물어보는 거예요? 처분이냐 아니냐. 여기 나열된 것들 소송 대상이들은 처분에 해당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소송 대상 물어본 거예요. 대상. 그러면 1번. 1번 여러분들 아는 거다. 내 의사와 무관하게 내 주민등록번호 유출됐어요. 그럼 나는 행정기관에게 내 주민등록을 변경하게 해달라고 신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을 받고 거부한 거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다. 이거 알고 있는 거지? 결론 틀렸네.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 1번 틀렸죠? 바로 답 나왔어요. 그죠? 그럼 또 두 번째 줄부터 틀렸지?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것도 틀렸잖아요. 둘째 줄에 신청권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라서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라고 인정한 거죠. 1번 틀렸고. 자, 2번은 우리가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한 게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신청한 사람에게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응? 근데 그 신청권이란 뭘 말한다? 신청권은 신청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특정인 이거 따져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법 규정 보고 국민 누구나 이렇게 요건 갖추면 신청할 수 있는지 이거 보고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신청권의 의미는 또 뭐야? 그 신청한 사람이 원하는 만족한 결과를 응답받을 권리까지를 말하는 건 아니고 신청에 대해서 뭐라도 단순히 응답받을 권리를 말한다고. 이것도 아까 나왔었지? 네. 그러면 2번. 즉 첫째 끝에 신청권이 있냐 없냐는 구체적으로 누가 신청하냐, 신청인이 누구냐 이거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수상적으로 법 규정 보고 여기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권이 있다라고 인정되면 누구한테라도 신청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2번 맞고요. 3번 첫째 줄 도시계획 나왔어요. 도시계획. 응? 행정계획 생각나요? 행정계획 중에는 처분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고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계획이 있고 그렇죠. 도시계획 또는 명칭 여러 번 바뀌었죠. 도시관리계획 자,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은 처분에 해당하는 계획이고, 자, 행정기관이 도시계획 결정해놨는데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이게 주민은 뭐야? 도시계획이 위법한, 그러면 도시계획 취소해달라 소송으로 싸울 원고적 격이 있다. 응? 도시계획 결정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 셋째 줄, 두 번째 줄, 변경해달라고 신청권 있고,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다. 응?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첫째 줄 불가쟁력이 생겼대요. 결정이 불가쟁력이 생겼다. 무슨 뜻이야? 뭐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도 청구 못하게 됐고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도 못하게 됐어. 그럼 이 사람은 권한 가진 뭐 법원이나 이런 데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못해. 이제 해봐야 뭐가 돼? 기간 지났다, 요건 못 가졌다, 각하된단 말이야. 판정도 못 받아요. 이 사람 머리 썼어. 상대방 국민. 나한테 처분한 행정청한테 신청해봐야지. 행정청한테 가서 야, 니네가 나한테 한 이 처분 이러저러한 위법 사유 있지 않냐? 이거 취소해줘 하고 신청할 권리가 있느냐? 신청권이 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거부하면 그 소송으로 또 싸울 수 있게 되잖아. 응? 그래서 여기서 셋째 줄 끝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한테는 뭐야? 누구한테? 여기는 생략이 되지만 누구한테? 행정청한테. 처분한 행정청한테 야, 이 처분 취소해 주든가 변경해 주든가 취소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은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응? 단 어느 때는 인정될 수 있대. 그 중간에 있는 말. 어느 때는 법에서 신청권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든지 규정은 없더라도 법 해석상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그럼 모를까. 그렇지 않는 대원칙은 행정청한테 야, 이거 잘못된 조치 아니냐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 인정 안 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자기가 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직권으로 취소할 것인지 행정청한테 재량권이 있어요. 행정청이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권,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한테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은 취소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은 인정 안 된다는 겁니다. 응? 꼭 알아두고요. 자, 뒤로 가면 이제 40번까지 합시다. 자, 39번은 뭐야? 이렇게 된 거지. 우리 또 한번 쭉 나열해 볼까요? 자, 국민이 신청. 예를 들면 허가해달라고 신청. 행정기관 거부 처분. 상대방 뭐 했대? 거부한 거 위법이야 하고 여기 보니까 취소 판결 내렸으니까 취소송 냈네.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 그랬더니 법원이 거부한 거 취소한다고 판결 내렸대요. 들어주는 판결이니까 이런 걸 인용 판결 내렸다 그러지, 그지? 그러면 이런 판결 나오면 야, 우리 취소 판결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 행정기관이 거부한 처분은 취소 판결 내려진과 동시에 바로 소멸 없어진 겁니다. 응? 그죠? 그리고 행정청은 거부했던 행정청은 어떻게 돼?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결 나오면 행정청은 우리 이제 시장 등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해야 돼. 원래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해야 돼. 거부는 잘못했다고 취소시켰어. 그러면 행정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되는데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응? 다시 해야 될 의무가 있어.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 거부 처분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취소 판결 내렸어요. 그러면 거부 처분은 없어진 거고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응? 이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요.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돼요? 행정청이 재처분하는 것은 판결 취지를 존중해서 하는 것이면 판결대로 한 것이고 반드시 상대방 국민이 신청한 대로 해줘야 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응? 만약에 여기서 이거 생각해봐. 여기다 이거 빗대 보면 법원이 왜 거부한 거 위법이라고 거부한 거 왜 취소했냐? 예를 들어 뭐야? 이거 절차 안 지키고 거부해서 위법이다. 이랬다고 쳐봐. 그럼 법원은 행정기관은 어떻게 하면 돼?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다시 거부해도 됩니다. 그럼 판결대로 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신청한 대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 아니죠. 응? 자, 1번, 2번은 거부 처분이 있고 난 후에 법이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대요. 거부 처분이 있고 난 후 법이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는 경우 자, 행정청이 개정된 법을 이유로 새로운 사유를 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해도 된다. 판결이 어긋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줄에 거부 처분이 그러니까 처분이 있고 난 후에 법 바뀌었죠. 여러분 이 거부 처분이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한 건 어느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이라고 판결했어요? 처분이 행해질 당시. 근데 이거는 거부 처분이 행해지고 난 이후에 법 바뀐 거니까 법원이 이 바뀐 법 고려해서 재판했을까요? 아니죠. 다 그게 깔려있는 거야. 이 거부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거는 거부 처분이 행해질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위법이라고 판결한 거니까 거부 처분이 행해지고 난 뒤에 바뀐 사정은 그 거부 처분 위법 판단에 고려 안 된 거예요. 따라서 행정청은 거부 처분이 있고 난 후에 바뀐 사정을 이유로 다시 거부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판결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2번, 5 그것도 판결대로 한 재처분에 해당하는 거다. 응? 5. 3번은 3번은 가정을 했네. 원래 첫째 줄에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예요? 원래 처분 시죠. 그 처분 시설이 통설 판례예요. 응? 그런데 만약에 처분 시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판결 시를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 시설을 따르면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면 자 2심 즉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안 됩니다. 자, 여기다가 그러면 자 2번을 한번 다시 보세요. 2번은 판결 시설이 아니라 처분 시설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2번은 처분 시설을 따르는 결과예요. 거부 처분이 행해질 당시를 기준으로는 이게 위법한 거부였죠. 그러나 거부 처분이 있고 난 후에 생기는 사정은 고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 처분이 있은 후에 생긴 사정을 이유로 다시 거부해도 판결대로 한 거죠. 하지만 이걸 만약에 동그라미 2번에 쓰인 문장을 판결시를 기준으로 위법을 법원이 판단했다고 하면 거부 처분이 있고 난 뒤에 법원이 판결하기 전에 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바뀐 법도 고려해서 법원이 판결할 거라고 판결서를 그러면 바뀐 법도 적용하면 이 처분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판결 시설을 취하면 판결 내릴 때까지 즉 2심 끝날 때까지 있었던 모든 걸 고려해서 위법을 판단하게 되죠. 응?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 돼. 판결 시설을 취하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꼬로 판결시나 마찬가지야.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걸 다 고려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 사유를 그러면 판결 시설을 치면 법원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전의 사유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판결을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청은 이미 다 법원이 포함해서 판단 내려놓은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다시
그 거부를 할 수는 없게 되는 결과가 돼요. 응? 말이 어려운가? 설명이 더 어려워졌나? 자, 이렇게 되죠. 위법 판단에서 처분 시설을 따르면 어떻게 돼? 처분 이후 사정 변경. 뭐 법이 바뀌었다든지 처분 이후 사정 변경 이후로 어떻게 돼요? 이후로 다시 거부 처분해도 돼요. 응? 그다음에 판결 시를 기준으로 위법을 따지면 처분 이후부터 판결 시까지, 응? 그렇죠? 처분 이후부터 판결 시까지 사정 포함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응? 네. 포함해서 법원이 판단하죠. 법원이 위법 판단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다 법원이 이때까지 있었던 사정을 다 법원이 다 판단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판결 시 이전의 이전 사유로 다시 거부 처분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법원이 이미 다 판단 내린 거거든. 거부 처분 할 수 없게 돼요. 자, 그래서 판결 시설을 취하면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다 있었던 일은 다 포함을 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이제 2심 끝나기 전까지, 즉 이거를 판결시로 간주해도 큰 차이는 없어.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있었던 사유 이미 법원이 다 포함해서 판단한 건데 그걸 똑같은 이유를 내세워서 다시 거부하는 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응? 있다 그래서 X가 됐어요. 응? 이거 좀 어렵게 낸 거예요. 3번 질문. 단순히 뭐 이렇게 쉽게 암기하는 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였죠. 응?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좀 줄여보세요. 4번은 이거 되게 또 중요한데 이렇게 공부해. 자, 거부 처분. 하여튼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내렸어. 근데 상대방이 무슨 소송했다? 우리 아까 쓴 거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응? 취소 판결 나왔어요.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된다고?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다시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자, 이거 안 하면 재처분 의무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소송 냈던 국민이 법원에 가서 일러요. 행정기관이 판결대로 안 해준대요. 응? 가서 신청을 꼭 해야 돼요. 신청 안 하면 안 해주는데 신청하면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돼요? 행정청한테 너 왜 판결대로 안 해줘? 언제까지 해줘라 하고 시정을 명하고 그래도 안 해주면 법원이 어떻게 돼요? 응? 너 그 기간 지나면 하루 지날 때보다 100만 원씩 물어주라. 이런 식으로 돈으로 물어주라고 압박을 해요. 그리고 뭐야? 신청하면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간접강제라고 하는 게 이게 너 빨리 안 하면 돈 얼마씩 물어줘라 하고 압박하는 겁니다. 응?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원은 저거는 못해요. 직접 허가해 줄 권한은 없기 때문에 직접 허가해 주는 처분권은 못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직접 처분이란 건 못해요. 이건 어때요? 직접 처분은 행정심판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만. 근데 요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무슨 소송했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거 처분이니까 무효 확인 소송할 수도 있어요. 응? 무효로 확인 판결해달라고 소송 제기. 여기서 무효 확인 판결 내려졌어요. 응? 상대방 승소했어. 그러면 판결 취지에 따라 역시 거부 처분하는 때는 행정청 똑같아. 재처분 의무 있어요. 재처분 의무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달라. 이거 재처분 의무 이행 안 해도 이거 법원은 이거 안 하면 언제까지 기간 정해주는데 그때까지 안 하면 하루 지나면 얼마씩 물어줘라. 간접강제 결정이란 건 이거는 여기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똑같이 인정돼. 즉 무효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재처분 의무까지만 똑같이 인정되고 간접 강제 결정은 법원이 내려줄 수 없어요. 이거를 취소송에 관한 요 규정을 무효 확인 소송에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해놨어요. 규정이 없어서 안 된대. 자, 어쨌든 자 4번 문장 보면 첫째 줄 무효 확인 판결. 근데 뭐에 대해서 무효 확인 판결 내렸대? 솔직히 그때 거부 처분에 대해서. 그러면 순서를 바꿔.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판결 내렸대. 그럼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무슨 의무 있대? 두 번째 줄 재처분 의무만 인정. 재처분 의무 인정? 거기까지만 되지. 뭐야? 법원이 돈 얼마씩 물어줘라 하는 간접 강제 결정까지는 못 내려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나오고 또 나올 거야. 응? 알아둬야 되고. 자, 마지막 문제 오늘의 40번 행정심판. 틀린 거 1번 아까 나왔죠. 대통령이 하는 처분 부작위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 원칙이. 그 다음에 2번 2번이 뭘까? 핵심을 보면 첫째 끝에 뭐예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청구.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했는데 뭐 행정기관에 나 뭐 해주세요 하고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하거나 응답을 안 하고 있으면 행정심판기관에게 이거 하라고 명령하는 판정을 해주세요 하고 청구하는 거 있지? 그걸 뜻하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부르지? 의무이행심판 청구. 응?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정 내려달라. 응? 의무이행심판. 요거 알아차려야 돼. 그럼 의무이행심판 청구 인정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행정심판법에 취소심판, 무효등록심판, 의무이행심판 이렇게 세 가지 인정되잖아. 인정되고 있는 거지. 의무이행심판 청구. 그 다음에 3번은 에이 이거 진짜 치사하겠는데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류에 송달 나오지. 그게 뭐냐면 뭐 개인이 우리 청구하는 국민이 그 판정기관의 행정심판에 문서를 보내고 또 심판기관이 또 청구한 국민한테 문서를 또 보내고 막 이거 주고받고 하는 거 있지. 이거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 보내고 문서 보내고 받고 하는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민사소송법에 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응? 행정절차법이 아니고 민사소송법이 정한 송달 규정을 준용한다고. 이건 그냥 법 규정을 살짝 이름만 바꿔낸 거야. 법 이름만. 딱 이제까지 딱 한 번 나왔어. 절대로 다른 데서 나온 적도 없어요. 행정심판법 맨 그때 부치기에 가서 한 줄짜리 있는 건데 그걸 내다니. 응? 그래서 하여튼 뭐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두 번째 줄에 국선 대리인이 키워드예요. 국선 대리인. 응? 뭐와 비슷한 이치다? 우리가 누군가가 범죄 저질렀다고 재판받는데 형사 재판받는데 돈이 없었고 변호사를 선임을 못하지. 그럼 나라에서 변호사 붙여주잖아. 우리가 그걸 국선 변호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런 이치가 행정심판법에도 도입이 돼 있어요.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내가 법 지식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뭐 변호사 같은 사람을 사기에도 돈이 묻고 이래가지고 신청을 해.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사해보고 이 사람은 경제적 곤란이 있다. 그러면 이제 대리인을 국선 대리인을 붙여준대. 이게 변호사 같은 사람 붙여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기서 뭐 있어요? 경제적 능력 때문에 그러면 대리인 선임이라고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회가 이제 심사에서 붙여줄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선 대리인 선임 제도가 도입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나올 만한 영역 문제가 대체로 다 나왔어요. 소송 대상인 처분 여부, 소외이익, 피고, 제소 기간, 그 다음에 뭐야? 또 뭐 있죠? 그다음에 판결의 효력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집행정지 이런 그것도 나왔었고, 대체로 나올 것들은 많이 나왔어요. 비슷한 것들이 반복돼가면서 또 안 다뤘던 주제들이 새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나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을 걸로 알았는데 내가 착각을 해서 어쨌든 뭐 4월 다음 주 4월 1일 날 뭐 시험 한번 경험사방 원서낸 분들은 보시고 우리 배운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보고 이제 6월달 시험을 위해서 이제 매진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수고했습니다.